대구에서도 전세 사기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나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와는 달리 대구시는 피해자 지원센터도 만들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상실 후유증을 겪는 펫로스 증후군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반려동물 치유 전문가로 거듭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에서도 전세 사기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나온 이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와는 달리 대구시는 피해자 지원센터도 만들지 않고 있고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 만에야 피해자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총 440여 건. 이 중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로 정식 인정을 받은 사람은 72.7% 3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살다 보증금 8,400만 원을 받지 못한 한 30대 여성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 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지난해부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원센터가 아닌 피해 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줄곧 대구시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던 야권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주거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로 따로 연락을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긴급 생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복지과에 다시 연락을 취해야 되고 또 한전 문제, 단전 단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나 그 한전에 별도로 또 연락을 해야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입은 것에 대한 상심도 큰데 이 지원 대책을 찾으러 가는 가운데서 게다가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자 피해자들이 대구 대책위원회를 만든 건 지난해 6월. 대구시와의 면담을 줄곧 요구해 왔지만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사망자가 나오자 오는 22일 간담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떠나고 여러 기사가 나오고 나서야 대구시청은 대화의 자리를 준비하자는 연락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죽음이 있어야만 바뀌는 것입니까? 고인이 가장 바랬던 시청과의 대화를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들은 늑장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에는 광주광역시와 관련된 도로명이 있습니다. 바로 송현 1동에 있는 중흥로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달서구에 있는 광주광역시의 흔적을 천혜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달서구에는 중흥로라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3일 병원 앞 사거리에서 앞산 순환도로까지 850m에 이르는 왕복 2차로 도로가 중흥로입니다. 송현 1동에 있는 이 도로에 중흥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처음 듣는데 나는. 여기서 보고 댕겼어요. 이 동네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와서 보니까 도로명이 중흥로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세요? 중흥로라는 도로명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1985년 새마을 지도자 중앙연수원 교육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송현 1동 새마을 분야의 남춘순 총무와 광주광역시 중흥 2동 새마을 분야회 주정희 회장이 교육 동기생으로 인연을 맺은 뒤 3년 만에 두 분야회의 자매 결연을 성사시켰습니다. 자매 결연 이후 공식적인 첫 교류가 양도시의 도로명을 서로 바꿔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강주에 가면 전남대학교 정문부터
희망 유치원까지 그게 한 500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달서구 송현동에 이름을 따서 송현로라고 부르자고 했죠. 대구도 마찬가지로 강주광역시 북구 중흥이동에서 이름을 가져와 중흥로를 만들게 된 겁니다. 대구 송현일동과 광주 중흥이동 분여회의 자매 결연 이후 새마을회, 약사회, 이용사회, 초등학교까지 민간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역을 방문하며 우정을 쌓아갔고 마침내 1989년 대구 달서구와 광주 북구의 도시간 자매 결연으로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새마을 단체나 청소년, 장애인, 공무원 등의 다양한 계층에서 친선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2022년부터 영호남 장애인 친선 교류 대회와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다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중흥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38년을 이어온 양지역의 우정이 달빛 동맹의 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데 기대가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낸 후 우울증과 상실감에 빠지는 펠로스 증후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를 극복하면서 직업을 반려동물 치유 전문가로 변신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대구 최초의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을 먼저 떠나보낸 후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1년 동안 무력감에 빠지는 심각한 펜로스 증후군을 겪었던 현하나 씨. 의료학과 졸업 후 서울에서 홍보 마케팅 에이전트로 활동하다 대구로 내려와 노령의 반려견을 돌보려고 공부했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치유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아이가 아파서 거의 거동을 못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항상 24시간 붙어서 케어를 하다 보니 이 아이를 보내면서도 사실 힘들었고 투병하는 모습 보는 것도 힘들었었고 그래서 마지막 보내고 나서 거의 1년 동안은 일을 그냥 완전히 손을 놓고 현재 반려동물 치유사와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까지 따서 20여 명의 수강생에게 교육도 하고 펜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수명과 반려동물의 수명이 다르고 환경위기 등 위험 요인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상황. 반려동물 상실 이후 지나친 우울감과 상실감, 후회와 죄책감에 빠져들기보다 좋은 기억을 간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너무 힘든 것만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좋았던 기억만 계속 생각하면서 뭔가를 극복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좋은 냄새 많이 맡으시고 산책 많이 하시고 좋은 것들 경험 많이 하시면 사람도 긍정적으로 바뀌거든요. 사람보다 후각이 발달한 반려동물의 특성을 감안해 평소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정서 안정과 건강을 관리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환경 오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중금속도 있고 한데 몸도 작고 연약한 아이들, 그러니까 사람 아이라고 사실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 외부 환경적으로 얘네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당연히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아직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갈수록 펜로스 증후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요즘 펜로스 증후군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최근 1년간 대구 지역 각급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급식 종사자 중 40%가 중도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반해 처우는 낮기 때문인데 이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까지 수성구의 한 학교에서 조리 실무원으로 일했던 이미영 씨. 아침 8시에 출근하면 퇴근 때까지 수백 명 학생들의 점심을 짓고 또 정리하느라 일이 끝나면 몸이 아프길 반복하고 거의 매일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크림이나 기름 튀김 나가고 나면 엄청나요. 주물속 큰데 튀김을 하고 나면 그것까지 다 닦아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이런 날씨에는 저희가 조리복을 입고 나면요. 음식을 했을 때 오전에 이미 저희는 흠뻑 다 젖어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 화장실 가면 바지를 못 내려요. 속옷이 다 들어붙어서. 근데 그 상황에서 물조차 마실 수 있는 시간조차 사실은 확보가 안 돼요. 산업재해 현황도 심각합니다. 교육공무직본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구에서 최근 3년간 폐질환 외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증가율은 73%에 달합니다. 학교 급식실의 환기 설비의 경우 소음 수준도 매우 큽니다. 급기를 2~3개 작동할 경우 소음은 89데시벨, 이는 열차가 지나갈 때 소음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노동 강도가 매우 높다 보니 급식 종사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대구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 중에서 정년 퇴직 포함 퇴직자 수는 총 254명, 이 중에서 39.8%인 101명이 자진해서 급식실을 떠났습니다. 노조는 인력 충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 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고강도 압축 노동인데 우리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의 뭐 70~80%가 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쉴 수가 없습니다. 산재라도 쉴 수도 없고, 왜냐하면 눈치도 보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빠지면 당장 우리 동료가 내일을 대신해야 되니까 이것은 인력 충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조가 밝히고 있는 조리 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은 145명으로 공공기관의 60명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리 종사자는 조리사와 조리 실무원으로 구성되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조리사를 포함한 1인당 급식 인원이 97명이라며 이는 8개 특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거라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조리사의 경우 행정과 관리 등 고유 업무가 있어 조리사를 통계에서 빼야 한다며 인력 충원이 되지 않으면 파업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여성노동자회가 평등의 전화 상담실을 통해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주로 상사와 사장, 법인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관리 책임까지 져야 할 법인 대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걸로 드러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평등의 전화 상담 사례를 분석해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진단해 봤습니다. 대구의 여성 고용률은 전국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낮고 성별 임금 격차는 서울 다음 2번째로 높을 정도로 열악하지만 상당수가 직장 내 성희롱까지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평등의 전화 상담실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절반이 넘고 근로조건과 고용평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희가 448건 상담 중에 성희롱이 51%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은 근로조건 1위였다가 성희롱이 이제 작년에 1위로 올라서서 성희롱 피해가 좀 대구에서 급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상사, 사장, 법인 대표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들이 약 70%를 차지했고 동료와 고객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형태로는 사내 신고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지만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30%에 이르고 상급자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약 15%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대체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나 평가에서의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비율이 34.8%에 이릅니다. 특히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 상담 비율이 약 7%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법인 대표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된 조항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법인 대표는 상급자로 봐서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회사로 돌려보내거나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셀프 징계처럼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있어서 남녀고용법 개정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정부에서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시간은 근무 시간이 65.6%로 가장 많았고 발생 장소는 사무실 55.9%, 회식 장소 13.2% 순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 처리에 도움을 주던 민간 전문 상담 기관들이 올해부터 대거 운영 중단 상태가 된 겁니다. 정부가 대구 등 전국 19곳에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8개 고용노동지청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 상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경주시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뛰어든 가운데 포항경주공항의 활용 여부가 정상회의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관건은 현재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 중인 포항경주공항에 국제선 비행기를 띄울 수 있냐는 건데 경북도는 현행 중앙부처 승인 요건인 국제선 부정기편 취향을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포항 경주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취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등은 14일 도청에서 2025 APEC 경주 유치 지원과 포항 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업무 협약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하고 포항 경주공항 국제선을 통해 APEC 각국 정상과 방문단, 관광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뛰어든 경주의 경우 인접한 포항 경주공항이 국내선 전용 인점이 불리한 요소로 꼽힙니다. 때문에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남방항공과 국제노선 개설 및 전세기 취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국토부 지침을 개정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는 국내선 전용 공항의 경우 국제 경기나 행사 등의 목적이 있을 때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제선 부정기편을 취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중앙부처 승인 요건을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이맘때 가장 화려하게 피고 향긋한 꽃내음을 선사하는 꽃들이 서울 대공원을 물들이고 있는데요. 풍성한 자태의 작약과 형형색색의 장미를 만나보시죠. 권예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속이 꽃잎으로 켜켜이 쌓인 작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작약은 꽃이 크고 예뻐 한박꽃이라고도 불립니다.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절정을 이루는 꽃으로 이맘때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5,000봉이 넘는 작약이 한데 모여 뿜어내는 달콤한 향과 더불어 낯선 듯 익숙한 꽃의 매력 덕분에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날짜를 잘 잡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판한 꽃도 있지만 아직 봉오리들이 많아서 이렇게 약간 조화를 이루어서 찍기가 좋아요. 예. 5월이면 꽃들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약 일주일간 펼쳐질 장미원 축제를 앞두고 하나둘 피기 시작한 장미꽃.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부터 아이 손만큼 작은 꽃송이까지 주변을 온통 빨갛고 노랗게 물들여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바뀌는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기라도 하려는 듯 활짝 핀 봄꽃에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대구근대역사관이 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한 제27회 전국박물관인 대회에서 올해의 박물관, 미술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대구근대역사관이 개최한 대구에서 만나자 1910년대 광복을 꿈꾼 청년들 특별기획전이 기획 전시부문 최우수 전시로 선정된 데 따른 겁니다. 이 전시는 광복회를 비롯해 대구 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한 기획전으로 2만 7천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 근대역사관은 2023년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공모사업 최우수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달서구가 지역 대표 음식 브랜드인 달서 만나 음식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달서구에 있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업소는 기본평가 3개 항목과 17개 세부 항목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달서 만나 음식점에 선정되면 표지판 부착과 융자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달서구에서는 현재 68곳이 달서 만나 음식점으로 선정돼 운영 중입니다. 서구청이 외국인 음식점이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문화 식품위생감시원 3명을 위촉했습니다. 감시원은 중국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앞으로 북부정류장 주변 외국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감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구보건소가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임신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2024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합니다. 출산준비교실은 태교와 아기 목욕법, 모유수유법 등 주 1회씩 4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달서 반려가족 희망 나눔 축제가 오는 25일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서 열립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축제는 패션 스타 선발대회, 전문가 토크 콘서트 등으로 꾸며집니다. 재경 달성군 향후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김동호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국민과 향후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달성군이 되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이 8번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세상을 등졌습니다. 피해자가 남긴 유서에는 살려달라 애원하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순진했던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잔인했고 정부가 방치한 겁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